Prog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3단원 정치과정과 참여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정치 주체 중에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먼저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대한 특징 비교를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익집단이 두 번 나왔네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는데 먼저 요 세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 교육하고 학습시키는 그런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투의 환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자, 선생님 요 화면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었죠. 정치 과정에서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 과정에서 투입, 산출, 환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했었던 거 배웠죠. 이때 언론, 이익집단, 시민단체, 또 정당 여기에서는 투입 그리고 환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공통적인 특징, 정치, 사회와 투입, 환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정치 참여 집단이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표출한다. 그리고 지속적 참여한다. 또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집단적인 정치 참여. 개인적 정치 참여도 있고 집단적 정치 참여 있는데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집단적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당에 대한 특징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정당과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공통적인 특징. 자, 정당의 특징은요. 공직 또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정권 획득.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요. 공직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특징. 뭐죠? 그렇죠.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익집단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특징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우리 교과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님 어떻게 아시나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빗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 언론이란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을 매개로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특정 문제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이게 바로 언론의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언론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론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 내부에 발생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갖는 공통적인 의견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론. 그래서 언론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특정 문제에 관해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집약된 대중의 의견을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한다. 자, 이번에는 언론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요. 그렇죠. 언론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그리고 집약된 대중의 의견을 정책결정기구, 아까 얘기했었던 이스탄 정책결정 과정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보여줬었죠. 그래서 정책결정기구는 국가기관이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이렇게 정책결정기구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국민과 정치 체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언론의 의의가 되겠죠. 언론의 의의. 자, 오늘날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 외에도 인터넷에 기반을 둔 누리소통망 SNS의 활성화로 더욱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자, 이게 세 번째 언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대표적으로 시민은 언론 매체를 통해 특정 사회적 쟁점에 관한 지지 혹은 반대와 같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거. 또한 언론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은 언론 매체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언론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언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 방법 뭐가 되겠죠? 그렇죠. 독자 투고란에 기고하는 것.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 투고란에 기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에게 널리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이번에는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러한 언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 방법인데요.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토론 프로그램 등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지지를 밝힐 수 있다는 얘기죠. 누리소통망 SNS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서 또 참여할 수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 방법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여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항상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가치에 들어맞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여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때로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의 한계가 되겠죠. 한계점. 그렇죠? 따라서 시민은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언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 방향을 다음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민은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되고 언론 매체 역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람하는 뉴스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 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료 1.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제기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의 등장이었다. 가짜뉴스란 기사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이루어져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가짜뉴스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각종 누리소통망 서비스, 즉 SNS 등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가짜뉴스는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렵고 훗날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짜뉴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짜뉴스를 보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그 후폭풍, 여러분들 문제점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 다른 관점의 뉴스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 신문사에서는요, 주치 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내보냈고요. 요 신문사에서는요, 주치 폭력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치료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나의 사실인데 다른 관점으로 뉴스를 보도했다라는 얘기죠. 처벌 강화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일본은요, 주치 폭력자들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서 2, 3차 피해가 발생한다. 또 이 신문사에서는 주치 폭력 피의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소외 계층이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처벌만 하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신문 기사 모두 주치 폭력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왼쪽 기사는 주치 폭력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응책을 제시한 반면에 오른쪽 기사는 주치 폭력자가 대부분 사회적 소외 계층이니까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언론이 참 중요하구나. 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에 대한 그런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1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자, 2학기부터는요. 4단원 개인생활과 법 4단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